서울의 밤은 짙은 먹구름과 거센 빗줄기로 뒤덮여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다. 고등학생이었던 유미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낡은 우산을 든 채 축축한 골목길을 걷던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와 비명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호기심과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인 유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두컴컴한 골목길 구석. 소의 파이프를 든 건장한 남자 두 명이 한 소년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다. 소년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유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자식. 감히 우리 회장님을 배신해 이거나 먹고. 정신 차려. 남자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소년을 향해 소의 파이프를 휘둘렀다. 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용기를 냈다. 그녀는 소년의 비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유미는 소리를 질렀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들을 체포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종류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유미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유미를 향해 다가왔다. 이봐, 꼬마 아가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가. 그렇지 않으면 너도 다치게 될 거야. 유미는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년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보호하려 했다. 이 사람에게서 떨어지세요. 저는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유미의 용기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었다. 그들은 그녀를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쳤다. 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유미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둘러 벨비시구에 신고했다.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유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소년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다음 날 유미는 소년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그는 아직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그의 몸은 깁스로 감겨 있었다. 유미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바랐다. 며칠 후 소년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이름은 김현우였다. 그는 유미를 보자마자 그녀를 알아보았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군요.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꼭 보답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유미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현우는 유미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이름을 꼭 기억할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꼭 돌아올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꼭 보답할 겁니다. 유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김유미입니다. 그녀는 현우의 말에 어떤 종류의 진실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우는 며칠 후 병원을 떠났다. 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유미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10년 후 유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10년 전의 기억을 잊고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삶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유미 씨,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익숙했다. 그의 얼굴은 완벽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김유미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학업을 마치고 꿈꿔왔던 건축가 대신 평범한 카페 직원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때로는 외로웠다. 그녀는 10년 전에 그날 밤을 거의 잊고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 기억은 그저 가슴 아픈 한 시절의 추억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슈트를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그는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압도적인 아우라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유미 씨,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도 익숙했다. 유미는 그의 눈빛에서 10년 전의 소년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10년 전의 소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10년 전의 소년은 고통에 시달리는 약한 존재였지만 이 남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압도적인 존재였다.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유미는 당황해서 말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김현우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구해줬던 그 소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유미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오만함과 무관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김현우 씨가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저에게서 뭘 원하는 거죠? 유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그녀의 분노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미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오만함과 무관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거부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당신은 저에게서 뭘 원하는 거죠?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에게서 어떤 종류의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유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위험도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유미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거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해야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현우가 그녀에게 다가온 이유가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비밀은 그녀의 삶을 파괴할 것이었다. 유미는 현우의 말에 동요했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그의 권력과 부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현우는 그녀의 삶에 어떤 종류의 운명을 가져다 주었다. 현우는 유미의 거절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결심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정신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평화를 느꼈다. 현우는 자신의 비서인 강민준 실장에게 연락하여 유미의 삶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실장, 김유미 씨의 삶을 조사하라.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라. 하지만 그녀가 모르게 하라. 나는 그녀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강 실장은 회장님의 명령에 당황했지만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유미의 삶을 조사했다. 그는 유미가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미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미의 열정과 재능에 감동했다. 그는 유미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고 싶었다. 강 실장은 유미가 다니는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갔다. 그는 유미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유미는 강 실장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건축가가 되고 싶지만 돈이 없어 학원을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유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유미에게 어떤 종류의 희망을 주고 싶었다. 강 실장은 현우에게 유미의 꿈에 대해 보고했다. 현우는 유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는 유미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고 싶었다. 그는 유미에게 어떤 종류의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는 유미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현우는 유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유미가 다니는 카페를 인수하고 그것을 유미에게 선물했다. 그는 유미에게 어떤 종류의 자유와 독립을 주고 싶었다. 그는 유미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유미는 현우가 자신의 카페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어떤 종류의 오만함과 무시를 느꼈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유미는 현우에게 찾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왜 저의 삶에 개입하는 거죠? 당신은 왜 저의 카페를 인수하는 거죠? 당신은 왜 저의 삶을 망치는 거죠? 현우는 유미의 분노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미래 씨,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유미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동요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현우의 경쟁자인 이지우 부사장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유미가 현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미를 이용해 현우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는 유미의 삶을 파괴하고 현우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유미의 순수한 삶을 망치려 했다. 그는 유미의 꿈을 파괴하려 했다. 그는 유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 했다. 이지우 부사장의 눈에 유미는 이현우의 가장 큰 약점으로 보였다.
그는 유미를 이용해 이현우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이지우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유미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유미의 과거를 조사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는 유미가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미를 이용해 이현우를 파멸시키려 했다. 한편 유미는 이지우의 음모를 알지 못한 채 현우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를 인수하고 자신의 꿈이었던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을 불안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고 싶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유미는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독창적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담고 있었다. 유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녀의 이름은 디자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는 한유미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이지우의 눈에 띄었다. 이지우는 유미의 재능에 질투를 느꼈다. 그는 유미가 자신의 경쟁자인 이현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미를 이용해 이현우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유미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의 꿈을 짓밟고 싶었다. 이지우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유미의 디자인 공모전 우승을 취소시키려 했다. 그는 유미가 표절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유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의 삶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유미는 이지우의 비열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지우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이지우에게서 복수하고 싶었다. 유미는 현우를 찾아갔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지우의 음모를 말하고 이지우의 비리를 밝혀낼 계획을 말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어떤 종류의 조언을 듣고 싶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어떤 종류의 희망을 보고 싶었다. 현우는 유미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정신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현우는 유미와 함께 이지우의 음모에 맞섰다. 그들은 이지우가 유미를 해치려 했던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이지우가 유미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던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이지우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지우에게서 복수하고 싶었다. 이지우는 유미와 현우의 반격에 당황했다. 그는 유미가 이런 종류의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유미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유미가 이현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속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보지 못했다. 이지우는 유미와 현우를 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유미를 납치하려 했다. 그는 유미를 납치하여 이현우를 협박하고 이현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유미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의 꿈을 짓밟고 싶었다. 이지우 부사장의 비열한 음모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유미의 디자인 공모전 우승을 무효화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명예를 짓밟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는 유미가 이현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이용해 이현우를 끌어내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미는 이지우의 음모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어떤 종류의 용기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이지우의 모든 음모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이지우에게서 복수하고 싶었다. 유미는 현우와 함께 이지우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지식을 이용해 이지우가 횡령한 회사의 자금을 추적하고 그가 경쟁사에게 팔아넘긴 기술 자료들을 복구했다. 그녀는 이지우의 모든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지우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유미의 재능과 지혜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정신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이지우는 유미와 현우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유미가 이런 종류의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유미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유미가 이현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속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보지 못했다. 이지우는 유미와 현우를 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유미를 납치하려 했다. 그는 유미를 납치하여 이현우를 협박하고 이현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유미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의 꿈을 짓밟고 싶었다. 이지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용해 유미를 납치했다. 그는 유미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폐공장으로 향했다. 유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현우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구해주기를 바랐다. 현우는 유미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이지우가 자신의 약점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유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유미를 보호하고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현우는 유미가 납치된 장소를 찾아냈다. 그는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어둡고 음침했다. 그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폐공장 안에는 이지우와 그의 부하들이 유미를 붙잡고 있었다. 이지우는 유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이현우 내놈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여자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라. 이지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유미를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유미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유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지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 씨, 당신은 저를 사랑하나요? 유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유미는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지우에게 말했다. 이지우 부사장님,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서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저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유미의 말에 이지우는 당황했다. 그는 유미의 용기와 진심에 압도당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유미는 이지우의 손에서 벗어나 현우에게로 달려갔다. 현우는 유미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지우의 음모를 이겨냈다. 그들은 사랑을 지켜냈다. 이지우의 광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유미가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 그들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유미의 디자인 공모전 우승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유미가 표절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 그는 유미의 명예를 짓밟고 그녀의 삶을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는 유미를 이현우의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했고 그녀를 이용해 이현우를 끌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이지우의 음모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우가 자신의 약점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미를 보호하고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유미에게 이지우의 음모를 말하고 이지우의 비리를 밝혀낼 계획을 말했다. 유미는 이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동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미는 이현우에게 말했다. 이현우 씨,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저는 이지우에게서 복수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현우는 유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정신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현우는 유미와 함께 이지우의 음모에 맞섰다. 그들은 이지우가 유미를 해치려 했던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이지우가 유미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던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이지우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지우에게서 복수하고 싶었다. 이지우는 유미와 현우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유미가 이런 종류의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유미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유미가 이현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속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보지 못했다. 이지우는 유미와 현우를 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유미를 납치하려 했다. 그는 유미를 납치하여 이현우를 협박하고 이현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유미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의 꿈을 짓밟고 싶었다. 이지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용해 유미를 납치했다. 그는 유미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폐공장으로 향했다. 유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현우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구해주기를 바랐다. 현우는 유미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이지우가 자신의 약점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유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유미를 보호하고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현우는 유미가 납치된 장소를 찾아냈다. 그는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어둡고 음침했다. 그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폐공장 안에는 이지우와 그의 부하들이 유미를 붙잡고 있었다. 이지우는 유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이현우 내 놈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여자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라. 이지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유미를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유미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유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지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하연우 씨, 당신은 저를 사랑하나요? 유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유미는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지우에게 말했다. 이지우 부사장님,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서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저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유미의 말에 이지우는 당황했다. 그는 유미의 용기와 진심에 압도당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유미는 이지우의 손에서 벗어나 현우에게로 달려갔다. 현우는 유미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지우의 음모를 이겨냈다. 그들은 사랑을 지켜냈다. 이지우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난 후 이현우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회사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유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으며 그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유미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는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미는 그의 말에 동요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이현우 씨,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의 삶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용기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 좋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 나는 언제든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을 놓아줄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미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유미는 이현우의 저택을 떠나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빠르게 성공했다. 그녀의 이름은 디자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는 한유미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현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해준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납치하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그녀에게 걸려왔다. 그것은 이현우였다. 유미 씨, 잠시 저를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유미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만나면 그녀의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유미는 이현우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미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네. 나는 당신을 속였네. 나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했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유미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미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유미에게서 다시 한번 사랑을 받고 싶었다. 유미는 이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동요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한유미는 이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떨쳐내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의 이기적인 사랑 방식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상처, 용서와 불신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이현우 씨,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잘못되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저를 속였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유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자유를 빼앗았다.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유미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겁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존중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줄 겁니다. 하지만 제발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나를 용서해줘요. 이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유미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다시 한번 그녀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유미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나면서도 그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아요,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서 완전히 독립할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제 꿈을 이룰 거예요.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현우는 유미의 단호한 결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존중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다. 유미는 현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빠르게 인정받았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디자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는 한유미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현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해준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었다. 동시에 그가 그녀를 납치하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그녀에게 걸려왔다. 그것은 이지우 부사장의 비서인 김미나였다. 한유미 씨, 회장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당신의 회사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을 철회시키고 있어요.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 합니다. 김미나의 목소리는 경고와 함께 기묘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미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배신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현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에게서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다. 한유미는 김미나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이현우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녀의 성공을 방해하려 했다고 믿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유미는 이현우에게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현우 씨, 당신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왜 저의 삶을 파괴하려 했어요? 유미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현우는 유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분노에 찬 목소리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미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내게서 떨어져요. 당신의 더러운 손으로 저를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짓밟았어요. 유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김미나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김미나가 이지우 부사장의 비서이며 그들이 자신과 지은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유미의 분노에 막혔다. 그때 이지우 부사장이 이현우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유미와 이현우의 대화를 듣고 비웃었다. 이현우 회장님, 당신의 약점은 바로 이 여자였군요. 나는 이 여자를 이용해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나는 이 여자를 파멸시킬 겁니다. 이지우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유미는 이지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지우가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현우를 오해하고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이지우는 유미를 보며 비웃었다. 한유미,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너를 파멸시킬 거야. 나는 너를 이현우와 함께 파멸시킬 거야. 이지우의 말에 유미는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이지우가 자신과 이현우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현우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서 어떤 종류의 용기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지우의 음모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이지우 부사장님, 당신의 음모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나는 당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유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지우는 유미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유미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녀가 이현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속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보지 못했다. 이지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미,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너를 파멸시킬 거야. 나는 너를 이현우와 함께 파멸시킬 거야. 하지만 현우는 이지우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유미의 손을 잡고 이지우를 바라보았다. 이지우, 너의 모든 음모는 이제 끝났다. 너는 너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나는 이 여자와 함께 너를 파멸시킬 거야. 나는 이 여자와 함께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현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는 이지우에게서 어떤 종류의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유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보호할 거야. 나는 당신을 잃지 않을 거야. 유미는 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이지우 부사장의 모든 음모는 한유미와 이현우의 완벽한 협업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다. 기자회견장에서 유미는 이지우가 그녀를 납치하고 그녀의 디자인을 훔치려 했던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이지우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의 기술을 경쟁색에 팔아넘겼다. 그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지우의 파멸은 그의 탐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현우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는 이지우 부사장이 그에게 입힌 모든 비해를 복구하고 회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유미에게 감사했다. 유미가 없었다면 그는 이지우의 음모에 굴복했을 것이다. 유미는 그의 삶을 구원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으며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이현우는 유미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했다. 유미 씨,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네. 나는 당신을 속였네. 나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했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미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유미는 이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지우의 음모가 끝난 후 이현우의 저택을 떠나 한적한 해변가에 작은 집을 지었다. 그 집은 그들의 첫 만남과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시련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대한 도시의 화려한 삶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유미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디자인계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는 한유미였다. 그녀는 이현우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현우는 유미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시선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선 한 여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이었다.